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그 답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8년 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32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주변에서는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죠. 마치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정인 것처럼요. 그땐 그런 말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남자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는 그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소개했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부드러웠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부동산 몇 채와 자영업으로 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에 대해 첫 만남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영업을 하며 먹고 살만하다고만 말했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셨고,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몇 개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셨죠. 그리고 제가 25되던 해,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부모님의 사업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자산관리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 부모님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고, 저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이 넘어서까지 혼자 지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소개팅을 시작하게 되었죠. 몇 번의 실패한 소개팅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 완벽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취미까지 모두 일치했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데이트를 시작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가게를 방문했고, 그날 마침 가게 근처에 있는 제 건물의 임대료 문제로 세입자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더 친절해졌고, 더 자주 연락했으며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제 취향을 정확히 반영한 선물들이었죠. 향수, 스카프, 때로는 직접 만든 요리까지. 그때마다 그는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고, 저는 그런 그의 세심함에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국내 여행으로 시작해서 점차 해외여행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행 경비는 주로 제가 부담했지만 그는 항상 미안해하며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그의 진심을 믿었으니까요. 데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큰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식을 원했고 그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아담한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국내로 다녀왔는데 그는 해외여행을 원했지만 회사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고 신혼여행도 국내로 다녀왔습니다. 그는 결혼 비용을 제가 대부분 부담한 것에 대해 계속 미안해했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는 출퇴근 시간을 엄수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사도 분담했습니다. 특히 요리를 잘해서 종종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는 출근 전에 항상 커피를 준비해 주었고 퇴근 후에는 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매일이 행복했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계획도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 나중에 노후에는 어디서 살지까지. 그는 특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그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 차, 그는 제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싶다며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으니까요. 약 3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함께 시장 조사도 했고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했고 매출 예상치와 수익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준비된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업이 분명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직원 채용까지 모든 과정에 그는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픈 준비 기간 동안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바빴고 저는 그런 그를 위해 종종 식사를 준비해 가게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던 날 그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과 자신감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업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가게 오픈 후 3개월 동안은 손님이 꾸준했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열정적으로 일했고 저도 틈틈이 도우며 함께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났고 밤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가게의 매출 보고도 점점 뜸해졌고 제가 물어봐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가게 운영 6개월 차부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종종 주말에도 거래처 미팅이라며 외출했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면 서둘러 화면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지갑에서 낯선 여성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니 새로운 거래처 직원이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의 말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점점 감소했고 남편은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가게에 들렀을 때 가게가 일찍 문을 닫고 남편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고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서 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 내용은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멀지 않은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약 20분 후 한 여성과 함께 나와 근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술집에서 그들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잔을 채워주었고 때로는 키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본 후 더 이상 볼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징후들이 이제야 이해되었고 제가 얼마나 눈을 감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전의 연애 기간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가 귀가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결국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개팅 전에 이미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친구를 통해 미리 조사했지.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순진해서 계획을 세웠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로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그 소개팅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망할 사업이었어. 그 돈 대부분 빼돌렸고 지금은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할 준비 중이야.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가 보여준 서류의 조건과는 달랐습니다. 초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겼고 가게의 실제 매출도 제게 보고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가게를 일부러 망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 질문에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저 돈이 많았을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고 그의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충분한 돈을 빼돌려뒀기 때문이었죠.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분쟁 없이 진행되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혼 후 몇 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그들의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가장 힘든 것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제가 놓친 신호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너무나 명확했던 징후들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그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는데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왜 그가 행복해야 하는지, 왜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 순간 저는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제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저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모든 관계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가게도 방치했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모는 매일 전화해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때로는 집으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점차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상담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2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1번씩 상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의 배신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방치했던 가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가게에 돌아오니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제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성취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에 다시 열정을 쏟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이템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했고 점차 매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 자신과 제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투자도 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도 조금은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나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의 시간 동안 그의 모든 웃음과 눈빛, 말과 행동이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 다시 괴로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의 나야.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도 줄었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방치했던 사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의 투자도 검토하고 있고 취미 생활도 확장했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던 제가 이제는 등산까지 즐기게 되었고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내 혹은 부자 사업가로만 저를 정의했다면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제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방도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인성과 가치관을 먼저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또는 행복한 커플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재산이 많든 적든 결혼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력이 있는 여성들은 종종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재산 관리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가지는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우선 결혼 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로맨틱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재산 거래나 투자에 있어서 더 신중했을 것이고 남편의 사업에 투자할 때도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혼 직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어? 였습니다. 친구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때로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자신도 그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으니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가 제 재산에 대해 알게 된 후 갑자기 더 열정적으로 변했던 것, 결혼 후 갑자기 대출이나 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사업 자금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 등등.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저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열정, 미래에 대한 계획,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애정의 맹목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나 의심스러운 행동도 쉽게 눈감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갈급했던 저는 그것을 받는 순간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맹목적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성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법적인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무지했고 그것이 초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었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빼돌린 자금에 대한 추적과 회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많은 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자금은 회수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거래나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 기록과 증빙이 필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당시에는 그저 행복한 결혼 생활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만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강해졌으며 더 현명해졌습니다. 만약 그때의 결혼이 유지되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그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지금의 저는 홀로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자신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고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1년은 정말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체중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그들의 염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서 고생했다.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지. 너무 믿지 말았어야지. 등의 말들은 위로가 아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뉘앙스의 말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상담 치료는 큰 도움이 되었고 명상과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죠.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던 명상이 지금은 30분 이상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가게 운영도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업무에 몰두하면서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도 도입하고 인테리어도 바꾸면서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매출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관리했고 사업 파트너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카페는 오픈 첫날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남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고, 이혼 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은 일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제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원하는 곳을 방문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시간에 쉬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틈틈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각기 다른 문화와 풍경을 경험하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여행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끽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저는 삶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함께 축하할 파트너가 없다는 것,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순간들에 저는 여전히 결혼 생활의 편안함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때로는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감정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감과 독립심,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제게 자유를 돌려주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식에 가슴이 아팠겠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나 미움이 아닌 일종의 감사함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배신이 제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1년은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고 2년째는 그저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저 자신을 소모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제게 다가온다면 그의 말과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할 것이고 제 직감도 더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존중하는 사람만을 제 삶에 들릴 것입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지나치게 빨리 친밀감을 형성하려 하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남편은 제 재산 상황을 알게 된 후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제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설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저의 몇몇 친구들은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혼 후 저는 법적인 조치도 고려했습니다. 사기 결혼이나 재산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계약이나 재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비록 로맨틱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 후에는 심리적 회복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자책감 등 복잡한 감정을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고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모든 재산 관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 재산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의 작은 성취들을 기록합니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의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